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 이 표본의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볼 수 있고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표본 평균 x바라는 확률 변수는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주어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집단이라면 거기서 추출한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모집단의 평균이 m이고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면 표본 평균은 똑같이 m을 따르고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이거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에서 모 평균과 모 분산과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했던 것 그대로 써주네요. 이렇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표본 평균 x반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정규 분포를 따르면 좋은 점은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할 수 있고 표준화하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사용할 수 있냐 사용할 수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확률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 커야 n이 충분히 크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네, 보통 n이 30 이상이면 충분히 큰 표본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예로 드는 모집단들은 크기가 작지만 우리가 정말 실제로 조사하고 싶은 모집단들은 크기가 엄청 커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집단들이니까 거기서 30 이상인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대부분 30 이상의 표본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든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정규 분포 N24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단,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Z가 0과 1 사이에 있을 확률은 0.3414로 계산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먼저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니까 모집단의 평균은 여기 200이라고 써 있죠? 네, 표본 평균의 평균은 200입니다. 자, 그러면 표본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 Vx 반은 모분산 40의 제곱을 100으로 표본의 크기인 100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이거 정리해 봅시다.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분의 40의 제곱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는 10분의 40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네, 이거는 4의 제곱이라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봤습니다. 자, 우리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거기서 추출한 표본의 표본 평균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는 네, 역시나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평균은 200이고 분산은 4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의 표본 평균이 196에서 204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자,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표준화해야 되겠습니다. 표준화할 때는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네,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여기 표준화를 하면 네, 196에서 200을 빼고 4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반은 z가 될 것이고 200에서도 204에서도 똑같이 200을 빼고 4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준화를 해서 정리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에다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더해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이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네, 우리는 이걸 2 곱하기 0부터 1까지의 확률이다 라고 적을 수 있고 0부터 1까지의 확률이 0.3414라고 했으니까 2배에서 정리하면 0.682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준화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이 196과 204 사이에 있을 확률이 0.6828이라고 구했습니다. 표본 평균이 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해 보았습니다.